오전에 대출을 안 받으셨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받으셨죠? 예,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대부도 땅을 계약한 게 10월 5일 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도금을 10월 23일 날 지급하도록 돼 있고 11월 6일 날 잔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10월 중에 제가 아까 제 집사람이 받는 상속금이 올 걸로 이제 예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 부산 가족들 사이에서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상속금 전달 과정이 조금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 날 중도금을 치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중도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 상속금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대출을 받았는데 상속금이 왔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 11월 1일 날 상환을 해서 현재 은행상에는 채무가 상환이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를 할 적에는 채무가 발생한 게 아니니까 연말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아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아니라고 지금 강변을 하시니까 저도 아니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10월 중에 10월 중에 상속금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시죠? 제 그 장인이 2002년 5월에 작고를 하셨거든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6개월 이내에 상속 처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까지는 상속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이제 가족 형제들한테 상속금을 이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돼 있어서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현금으로 받으셨다고 그랬죠? 예,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6남매입니까? 예, 5남매죠. 5남매면은 장모님까지 해서 6명이 피상속인입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전부 다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현금으로 상속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동산은 그대로 상속을 하셨고 현금은 그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고 그랬죠. 현금은 현금대로 상속하고 부동산은 이 아들들에게 상속하고 그랬죠. 5남매 중에 한 분인데 4억을 현금으로 상속받았다. 예. 현금 갚으셨던 모양인데요. 예? 현금이 무척 많으셨던 모양이죠. 예, 현금 상속액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득 그 상속세를 최종적으로 12억 정도를 내고 그 6명 피상속인들한테 평균 4억 정도씩이 상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륙에 24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다 이겁니까? 24억도 넘죠. 한 30몇 억이었겠죠. 12억을 상속세로 냈으니까. 그 자세한 거는 제가 저는 사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그것은 그 집안에서 그 알아서들 협의한 거기 때문에 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30몇 억이어가지고 12억 상속세 내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4억씩 받았다가 나중에 4천만 원씩을 상속세를 더 내야 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3억 6천만 원을 받으셨다고 보면 됩니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시던 분이어가지고 비교적 자녀들을 위해서 재산을 좀 상속을 해주신 편입니다. 대부도 땅은 왜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셨습니까? 현금으로 결제한 적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 많은 돈 어떻게 현금으로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직접 결제한 게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수표로 지급했을 겁니다. 현장에 가서 땅을 판 사람한테 직접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농부도 평생에 이렇게 큰 돈 현금을 만져본 적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거는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은 돈도 아니고 잘못된 돈도 아닌데 왜 그걸 현금으로 일부러 그 등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급을 했겠어요. 그거는 아마 그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그럴 겁니다. 그 사신 분이요, 누구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인천에 살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을 아마 대부도 부동산에 가서 지급을 해줬을 텐데 현금으로 이 많은 돈 어떻게 현금으로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상하다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실이 그리고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날 지급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무슨 수표를 줬다고 말씀드렸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땅을 판 사람한테 국회의원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요, 공업자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 당사자로 계약한 게 아니고 제 집사람하고 제 운전 비서하고가 가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부러 국회의원이라고 내놓고 그걸 계약하고 매매를 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양식을 걸고 얘기하는데 불법한 거래도 아니고 부정한 돈도 아닌데 뭐 하려고 그것을 신분을 위장을 하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개의적다 싶어서 계속 지금 여쭙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필요하시면은 제 수행비서가 제 집사람하고 가서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뭘로 지급했는지를 확인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수사권이 없는 게 참 유감입니다. 작년에 포도 농사 지으셨다고 그랬죠? 포도농사하고 배추, 가지, 고추 이런 거를 농사를 많이 졌어요. 사모님 혼자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제 집사람도 짓고 제 비서도 가서 짓고 제 지구당에 관계된 사람들도 가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으십니까? 올해는 아직 못 졌어요. 올해는 제가 바빠서 한 번도 거기를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포도 농사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이게 지금 포도가 다 말라 비틀어진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올해 지금 이렇게 잡초 무성해가지고 포도 농사 전혀 짓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겠고요. 올해는 가지를 못했다니까요. 아직도 한 번. 그리고 이런 부분도 보면은 포도가 지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과연 농사를 지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뭐냐면은 저희가 농사를 짓고 포도는 이 봉지를 다 싸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봉지를 다 싸주고 그랬어요. 그 봉지를 저도 가서 싸주고 그랬습니다. 싸주고 했는데 이 포도가 잘 익을 무렵쯤 됐는데 추석 전이죠. 추석 전에 제가 포도를 저도 좀 비료도 많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딸라고 이제 따다 먹으러 가보니까 간밤에 잘 익은 건 다 서리를 맞았어요. 사람이 거기 살지 않는다니까. 그러고 나서 가보니까 쭉쟁이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관 밑에 있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그 할아버지가 간밤에 어떤 분들이 와서 다 따가버렸다고 그러면서 미안하게 됐다고 내가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 집에 있는 그분도 포도 농사를 지시는 분이거든요. 포도 한 상자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봉지를 전부 저희가 가서 싼 겁니다. 비서들하고 집사람하고 지구당에 관계된 사람들이 가서. 이게 지금 현재의 포도밭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포도 탄저병균들이 인근 포도밭으로 흩어져 나간다고 주민들의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그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가끔 전화를 하시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왜 전화를 안 하셨겠습니까? 전화를 하셨겠죠. 자, 그리고 출판사에 아까 직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사모님께서는 그 출판사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바꿔졌잖아요. 아직 바꿔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요. 예. 직장 가입자로 지금 전환 신청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 직원이 없는데 직장 가입을 혼자 만들어서 거기에 직장 가입을 합니까? 아까 전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득이 있어가지고 세액이 얼마 이상 되면은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든가요? 하면은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니요. 직원이 없는데 자기 혼자 가서 그것을 자기 혼자 회사 만들고 거기다가 자기 혼자 직장으로 해서 합니까? 자기가 고용주인데? 소득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건강보험 말씀하십니까? 국민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금도 전업주부에서 자영자가 되면은 그 연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저희한테 송부돼서 와서 연금은 저는 일찍부터 건강보험 납부를 얘기합니다. 했습니다.
건강보험도 이번에 저도 확인해 보니까 건강보험도 혼자 자영을 하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발생을 하면은 이 아까 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그 가입을 통보해서 본인이 내도록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제도가 그렇게 된 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까 인턴이 근무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무실을 제가 주로 가서 대중국 관계 세미나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거나 할 때 그 도와주는 인턴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 근무지는 의원 사무실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의원 사무실로 그렇게 국한돼 있나요? 그건 뭐 의원 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무실이 의원 사무실로 꼭 국한돼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국정감사 지원 인턴제 시행 절차 범 인턴 장소 각 의원 사무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들도 당연히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할 거라고 예상을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인턴을 둘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조미선 씨 같은 경우는 그 사무실에도 근무하고 저희 의원회관에 와서 근무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출판사를 근무하는 출판사에서 가서 근무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제가 토론회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 중국 그 관련해가지고 그 제 사무실 보훈회관에 있는데 그 보훈회관 강당에서 대중국 관계 토론회도 하고 여기 국회 귀빈식당에서 중국 대사 모시고 토론회도 하고 그 일을 저를 거들어주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가서 그래서 지금 개간지를 네. 개간지를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더니 전화 받는 분이 자기 이름 얘기하면서 편집부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편집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조미선 씨가 그 제 일을 도와주면서 또 책을 만들 때는 또 책 만드는 것도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그렇게 양쪽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턴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인턴 비용이 개인의 출판사 사무실에 가서 활용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납득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4번 냈는데 3개월에 한 번 얼마 정도 책을 내느냐면 아마 한 20일 정도 걸릴 겁니다. 한 20일 정도 제 집사람이 이제 주로 나가서 편집위원들하고 해서 책을 낼 때 그때 그 사무실에서 같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평상시는 제가 거기서 대중국 관계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인턴이라니까요. 이것을 근로자라고 친다면은요, 이게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 이런 꼴이 되는데요. 근로자로 그러니까 본다면 근로자로 친다면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턴이 인턴 업무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20일 정도 가서 지금 일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 일을 거의 전적으로 도와주는 인턴입니다. 인턴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그 책을 만들 적에는 제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적에는 그 일도 같이 도와준다 그런 뜻입니다. 급여를 제가 주고 우리 사무실에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을 할 때 그 지급의 용도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이제 개간지 출판에 그렇게 지금 활용이 된다. 그게 지금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턴이 아니고요. 예, 지금은 아직 인턴 등록이 안 됐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느냐면요. 그렇게 하다가 올해부터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정치자금법이 바뀌고 이 복잡해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은 인턴 등록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예. 지금은 직원으로 되어 있죠. 지금은 친분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저금 통장 관련해 가지고요. 2004년 4월 달에 1,000만 원짜리를 5개가를 개설해서 1,000만 원이 5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예. 그 전에 작년 11월 달에는 2개를 개설해서 2천만 원짜리가 2개가 들어옵니다. 자, 이거를 근데 제가 서면 답변에서는 용돈을 저축한 것이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한 날 한시에 그렇게 쫙
야 우리 한꺼번에 보내자라고 해서 5천만 원을 쫙 보내고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중에서 금년 2004년 4월 달에 한 것은 제 아버님 명의로 저금돼 있던 것을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니까 어머님 명의로 전환을 한 겁니다. 5천만 원은 아버님 명의로 돼 있던 것이고, 그 작년에 돼 있는 2천만 원은 제 어머님이 그 적금 같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그것이 이제 1,000만 원이 채워지면은 그걸 또 이제 정기적금으로 전환을 하고 이런 것을 해오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그 부모 두 분 돈을 가지고 하신 겁니다. 저희 다른 사람 돈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모님이 저희 형제들이 보통 남자들은 한 30만 원, 딸들은 한 20만 원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를 늘 생활비로 벌써 한 20, 30년 동안 보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금을 하신 거고, 원래 집안에 있던 재산을 가지고 처분해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이 되면은 대충 이걸 투자냐 투기라 개념에서 투기 쪽으로 본다는 건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가격 상승이 30%가 넘어가면은 대충 투기로 본다라는 그런 상식 정도는 알고 계시죠? 연 30%요? 예, 연 30%? 예. 연 30% 상승이면은 그것은 굉장한 높은 상승률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예. 평당 25만 원에 취득했다가 지금 평당 35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는데요. 오전에 대출을 안 받으셨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받으셨죠? 예,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대부도 땅을 계약한 게 10월 5일 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도금을 10월 23일 날 지급하도록 돼 있고 11월 6일 날 잔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10월 중에 제가 아까 제 집사람이 받는 상속금이 올 걸로 이제 예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 부산 가족들 사이에서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상속금 전달 과정이 조금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 날 중도금을 치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중도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 상속금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대출을 받았는데 상속금이 왔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 11월 1일 날 상환을 해서 현재 은행상에는 채무가 상환이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를 할 적에는 채무가 발생한 게 아니니까 연말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아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사모님 혼자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제 집사람도 짓고 제 비서도 가서 짓고 제 지구당에 관계된 사람들도 가서 짓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지으십니까? 올해는 아직 못 졌어요. 올해는 제가 바빠서 한 번도 거기를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포도 농사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이게 지금 포도가 다 말라 비틀어진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올해 지금 이렇게 잡초 무성해가지고 포도 농사 전혀 짓지 않다는 것은 뭐 분명히 알고 있겠고요. 올해는 가지를 못했다니까요. 아직도 한 번. 그리고 이런 부분도 보면은 포도가 지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과연 농사를 지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뭐냐면은 저희가 농사를 짓고 포도는 이 봉지를 다 싸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봉지를 다 싸주고 그랬어요. 그 봉지를 저도 가서 싸주고 그랬습니다. 싸주고 했는데 이 포도가 잘 익을 무렵쯤 됐는데 추석 전이죠. 추석 전에 제가 포도를 저도 좀 비료도 많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딸하고 이제 따다 먹으러 가보니까 간밤에 잘 익은 건 다 서리를 맞았어요. 사람이 거기 살지 않는 데니까
그러고 나서 가보니까 쭉쟁이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들한테 평균 4억 정도씩이 상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르게 24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다 이겁니까? 24억도 넘죠. 한 30몇 억이 됐죠. 12억을 상속세로 냈으니까. 그 자세한 거는 제가 저는 사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그것은 그 집안에서 알아서들 협의한 거기 때문에 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30몇 억이어가지고 12억 상속세 내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4억씩 받았다가 나중에 4천만 원씩을 상속세를 더 내야 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3억 6천만 원을 받으셨다고 보면 됩니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시던 분이어가지고 비교적 자녀들을 위해서 재산을 좀 상속을 해주신 편입니다. 대부도 땅은 왜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셨습니까? 현금으로 결제한 적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 많은 돈 어떻게 현금으로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직접 결제한 게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수표로 지급했을 겁니다. 현장에 가서 땅을 판 사람한테 직접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농부도 평생에 이렇게 큰 돈 현금을 만져본 적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거는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검은 돈도 아니고 잘못된 돈도 아닌데 왜 그걸 현금으로 일부러 그 등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급을 했겠어요. 그거는 아마 그분들이 잘못.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아니라고 지금 강변을 하시니까 저도 아니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10월 중에 10월 중에 상속금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시죠? 제 장인이 2002년 5월에 작고를 하셨거든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6개월 이내에 상속 처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까지는 상속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이제 가족 형제들한테 상속금을 이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돼 있어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현금으로 받으셨다고 그랬죠? 예,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6남매입니까? 예, 5남매죠. 5남매면은 장모님까지 해서 6명이 피상속인입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전부 다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현금으로 상속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부동산은 그대로 상속을 하셨고 현금은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고 그랬죠. 현금은 현금대로 상속하고 부동산은 아들들에게 상속하고 그랬죠. 5남매 중에 한 분인데 4억을 현금으로 상속받았다. 예. 현금 갚으셨던 모양인데요. 예? 현금이 무척 많으셨던 모양이죠. 예, 현금 상속액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속세를 최종적으로 12억 정도를 내고 6명 피상속인 알고 계시거나 그럴 겁니다. 사신 분이요, 누구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인천에 살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을 아마 대부도 부동산에 가서 지급을 해줬을 텐데 현금으로 이 많은 돈 어떻게 현금으로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상하다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날 지급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무슨 수표를 줬다고 말씀드렸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땅을 판 사람한테 국회의원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요, 공업자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 당사자로 계약한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운전 비서하고가 가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부러 국회의원이라고 내놓고 그걸 계약하고 매매를 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양식을 걸고 얘기하는데 불법한 거래도 아니고 부정한 돈도 아닌데 뭐 하려고 그것을 신분을 위장을 하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개의적다 싶어서 계속 지금 여쭙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필요하시면은 저희 수행비서가 제 집사람하고 가서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뭘로 지급했는지를 확인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수사권이 없는 게 참 유감입니다. 작년에 포도 농사 지으셨다고 그랬죠? 포도농사하고 배추, 가지, 고추 이런 거를